60여 년 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을 과거보다 더 위협적인 핵국가로 만들어가는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 당시 우리나라의 문제 해법은 94년도 제네바 합의를 전면 파기할 것이 아니라 합의의 핵심 부분을 유지하면서 새로이 제기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었지만 우리 측 의사에 반하여 합의가 파기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2005년과 2007년의 새로운 합의도 검증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비극 마지막 순간에 납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인 북한의 핵개발 욕구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습니다. 현재의 당면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조만간 미국에도 위협이 될 만큼 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핵 불용납 정책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핵 능력의 더 이상의 확대를 방지하면서 시간을 두고 정치, 안보, 경제 등 포괄적인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 중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군사적 옵션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은 94년이면 몰라도 지금은 현명한 해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선의 선택 기회는 이미 상실하였으며 단지 최악과 차악 간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한결같이 미국 이익 최우선주의를 적용하면서 안보 무역 분야에 관해 동맹국과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은 그동안 90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되어 온 만큼 이러한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현안 분야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온전한 동맹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동맹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 신뢰 문제입니다.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해나감으로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미래지향적인 모범적 동맹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전시작전권 방한 이후의 미래협조체제 등 여러 현안에 관해서도 이미 양국 정부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미동맹도 그 이상 수직적, 종속적인 것이 아닌 수평적 대등한 관계, 그 중에서도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동맹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이적절한 발전이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변 강국의 하인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보 이해를 최우선적인 과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이와 관련해서 과거 우리 한국의 대사 중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근무하면서 중국을 가장 잘 안다고 자타하고 있는 그 전직 유중 대사의 신문 인터뷰가 그는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에 이야기를 한중 관계가 중요하고 한미 동맹 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관계이고 이 한미 동맹 관계가 없는 한중 관계는 오히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평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된다는 점을 한 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드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할 만한 라고 생각을 한편 경제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있을 미국의 파상적인 무역 동세에 대해서 효과적인 통상 외교 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이 작업을 코퍼레이트 미국의 통상 압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대외 통상 교섭 강화를 위하여 백악관 내에 새로이 트레이드 카운슬을 신설하고 자신의 측근을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신임 상무장관과도 긴밀히 협력하게 한 것을 보면 조만간 미국의 통상 문제에 관한 볼포트레틱 압력이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제가 주미대사로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한두 번 교우를 하면서 말씀 나누는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5년 10월 부시 대통령에게 신임상을 제공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잘 관리하면 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가끔 좀 열정적인 면이 장치는 점이 있지요. 그 후 몇 개월 만에 제가 서울에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그동안 미국에 있을 동안에 제가 느꼈던 말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드린 보고는 미국에서 훨씬 불만이 우리에게 분배해 있습니다. 첫째 불신은 북한에 대한 불신입니다. 둘째 불만은 한미 동맹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는 듯한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저는 현지 대사로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보고 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불신과 불만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세 마디 어렵지 않은 그 말을 노트에다가 적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사인 저 혼자 할 수 없으니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셔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적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흔쾌히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야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방문하여 좋은 회담을 물론 그 좋은 회담도 이어서 있었던 하나의 핵실험 때문에 스리프리 로우도 내려갔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화는 잊지 못한 기억에 남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 주신 대통령의 따뜻한 정이 생각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저의 감사합니다. 예, 이태식 대사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문재인 전 대표님 네, 정체공간 국민성장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 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당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 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4가지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첫째, 안보 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의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NLL이 뚫렸습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깜짝같이 우리 군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폭침되었고 영평도는 포격당했습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습니다. 군사기밀이 줄줄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무엇이 얼마나 새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능한 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 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둘째,
둘째, 앙상비리입니다. 현령 정권 9년 동안 앙상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통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팔을 쳤습니다.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습니다. 앙상비리는 외국 행위이고 이적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금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 의무와 병력의 불공정입니다. 국방 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 사용하는 현실 속에서 흑수저만 군대 가고 금수저는 군대 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연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 입영률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들에게 안보 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금수저는 군대 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옥보직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병력 비리가 단골 예주가 되었습니다. 안보에서 금수저, 흑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 행위입니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력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주동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 보수가 진짜 보수입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앙상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 세력이 종북입니다. 혁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안보를 정치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보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가짜 안보 세력들이 종북 할인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안보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사력 건설 계획도 허울뿐이었습니다. 한미 확장 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 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와 북한에게 대한 초전 대응 능력인 힐체인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시 정찰 정보 역량과 정밀 타격 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 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핵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본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인류 보편주공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 이익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일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들, 공화당 행정부들 긴밀하게 협력했던 국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첫째, 주변 국가의 협력 외교를 통해 동북아 책임 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중일 삼국의 국내 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 무역량의 18%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영내 안보와 경제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합니다. 당당한 협력 외교는 안보 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 효과로 되도록 합니다.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 만들기로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여섯째,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괄 안보를 자신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해로 공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 피해와 자연재해, 대형 화재와 지하철 사고 등 국민들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정책 공간, 국민 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립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군주가 있습니다. 조정이 정쟁에 빠진 동안 전쟁이 나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때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는 21세기 진기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왔습니다.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 안보 세력이고 누가 진짜 안보 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구시대를 끝내고 새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귀결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12척의 배보다 훨씬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의 의지와 비전을 보여준 가슴이 뻥 뚫리는 기조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본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님 그리고 오늘 해주신 군 출신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단상이 정리되는 대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